제 목소리 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혹시 시청자분들? 마이크가 옆에,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대답을 해주시는 그 채팅창에 이렇게 발칙한 청취자님이 계셔서, 예, 도움이, 예, 감사합니다. 에세이 산들간, 예, 저 진행하는 김태형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뭐 좀 역사적인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에서 양 당이, 민주당과 그 통합진보당이 경선을 치르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어떤 의미나 이렇게 내용들보다 뭐 좀 한국 사회의 그 좀 파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작게 이야기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결코 뭐 제가 뭐 이런 경험과 이런 노하우가 한국 사회에 앞으로 이렇게 그 한국 정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 소수 정당 이때까지 뭐 서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의 좀 뭐 방법이 통합 진보당뿐만 아니라 뭐 녹색당이라든가 사회당은 어떤 진보신당으로 흡수가 되었으니 뭐 진보신당이라든가 어쨌든 연합 정치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열려져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선거법상 이렇게 정치는 정당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는 좀 이렇게 시민사회단체 일부가 정당에 들어가면서 뭐 어쨌든 약간은 좀 굴복되어진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치의 문이 좀 더 열려져서 관심 가지고 열정이 있고 의견이 있는 그런 일반 시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새누리당의 씨를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공천 내용들을 보면은 전혀 그 반성과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전히 이렇게 여전한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국민과 국가에 대한 오만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은 이때까지 제가 한두 차례 정도 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드디어 공식적으로 보도문이 나온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식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내용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만이라도 좀 충분히 우리가 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좀 시간을 많이 좀 잡아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내용들은 중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내용이겠지만은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진 배경과 약간의 에피소드 그리고 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드디어 일본에서 어떤 일본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도문이 나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홍의덕 통합진보당에 공동으로 보도문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업체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에서 수입되어지는 식품들은 수산물만이 아닙니다. 농산물도 있고 축산물도 있습니다. 코코아두, 오리온, 초코파이 아시죠? 초코파이의 대표적인 기업 오리온, 그리고 화이트 진로, 롯데 삼강, 한국 레슬러, 대한제당, 웅진식품, NH무역, 농심, 매일유업,
서울식품, 이들이 그 많은 업체들이 그 일본에서 서울식품은 다시 한번 예. 그 많은 업체들이 일본에서 수입을 해 오는데 식품들을요. 근데 이것 주로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게. 근데 이 중소기업들은 또한 그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광범위하게 좀 퍼져져 있다. 또 하나 알게 되어진 것은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과자류에 보면은 뭐 이렇게 밀가루는 뭐 이렇게 미국산 이런 식의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일본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것 정도로만 표시가 되어지고 있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자, 음료, 주류 등의 원료 식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수입산으로만 표기되어져 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Close your eyes and I'll kiss you. Tomorrow I'll miss you. And remember I'll always be true. And then while I'm away, I'll write home every day. And I'll send all my loving to you. I'll pretend that I'm kissing the lips I am missing, and hope that my dreams will come true. And then while I'm away, I'll write home every day, and I'll send all my loving to you. All my loving I will send to you. All my loving, darling, I will close your eyes and I'll kiss you. Tomorrow I'll miss you. Remember I'll always be true. And then while I'm away, I'll write home every day, and I'll send all my loving to you. All my loving I will send to you. All my loving, darling, I'll be true. All my loving, all my loving, all my loving, I will send you. 예, 이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우리 국민들이 서럽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뉴스에서 봤는데요. 2011년 9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011년 9월 30일.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일본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율이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마저도 컨테이너를 열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라는 겁니다. 이종걸 보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문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그냥 보도문 하나만 나왔습니다. 그 관세청에서 특히 올해 들어와서 그 일본산 명태 등의 그 일본산 수산물에 방사능이 검출이 되어진 것들이 폭증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다만 뭐 기준치 이하고 미량이어서 통과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방사능 오염은 미량이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국가적으로는 미량이기 때문에 통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수산물만 신경을 썼지만은 수산물이 아닌 거죠. 농산물도 있었고 축산물도 있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 이 명단이 사실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발표를 함에 있어서 자료가 너무나 부족해서 이렇게 얼마만큼 수입되어지는지 수입을 해서 검사는 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사실은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업체가 예를 들어서 오리온이 일본에서 그 코코넛 원재료를 수입을 해오는데 이것이 방사능에 대한 검사는 온전하게 하는지 수입해 온 일본의 그 회사에서 이렇게 도쿄 근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재료가 생산되어지는 또 다른 농촌 지역이 있겠죠. 일본 농촌. 그곳은 또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원재료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이 원재료는 뭐냐면은 오리온 초코파이나 이런 것에 위에 덮어 씌워지는 그러한 재료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알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그나마 이것은 홍의덕 의원실과 교류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통합진보당도 사실은 민노당에서 통합진보당으로 만든 과정들 그리고 11월, 12월 뭐 예산국회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총선 대응 되게 좀 바쁜 와중에서 홍의덕 의원도 힘들게 보좌진도 힘들게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요청하고 얻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나왔는데 참 이렇게 놀랍죠. 이렇게까지 수입을 해 올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2011년 이 자료는 2011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수입 물품입니다. 수입 목록 농산물에 대해서 그리고 수산물, 축산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채팅창에 링크를 걸어 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정보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다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거부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2011년 3월 이후에부터 지금까지의 수입 현황이고 특히 수입 현황의 두 가지죠. 어느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하고 수입해진 물품들이 지금 어떤 제품들이 나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초코파이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분유 재료로도 나갈 수도 있는데 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아이들이 먹는 유아 아이들이 먹는 분유 제품에도 일본산 수입 제품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는지 궁금한데 그게 영업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그 정보를 얻질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나 지금 서글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언론상에 공개되어진 내용으로 봐서는 방사능 검사가 좀 시원찮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것도 또 관세청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딴 곳에서 또 검사를 하고 뭐 몇 차례 검사를 하고 또 수산물을 검사하는 곳하고 이렇게 또 농산물을 검사하는 것도 또 틀리나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 프로세스가 좀 어쨌든 이렇게 얼핏 듣기에는 간단치 않고 좀 복잡한데 그래서 검사는 제대로 하는지 기사를 봐서는 검사를 아예 안 하는 것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체외에 어쨌든 우리 피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피부가 어쨌든 이렇게 좀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데 이 피부에 이렇게 접촉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데 몸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부 언론 이렇게 뭐죠?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이런 거 나온 자료들 같은 거 보면은 방사능이 이 인체에 조금 미량 쏘여지면은 미량 노출되어지면 건강에 유익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한데 다 좋은데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죠. 어쨌든 한번 일본에서 이거는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수입하는 업체 성우화학, 보령제약은 대한민국에서 되게 큰 제약회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약품의 재료로 일본에서 수입을 해온다고 그럽니다. 그 외에 가덕통삼, HWA, RDS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아모레는 화장품 회사죠. 이 재료 또한 일본에서 가져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방사능 검사는 제대로 하는지 소비자가 몰라도 됩니까? 소비자는 알 수 없나요? 어쨌든 빅솔, 네이처, FMB, 청와교역, 나라통상, RDS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대한제당. 여러분들 그 맥주 같은 거 마실 때 기타 이렇게 건포도들이 있죠. 대한제당이 일본에서 건포도를 수입해 온답니다. 안주나 아이들 간식거리에 건포도가 들어가는데요. 건포도로 재료 이렇게 뭐 제품의 재료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TK 식품치 이름들이 되게 뭐 생소해서 RDS가 많네요. 그리고 하이트 진로가 일본에서 쌀을 수입해 온답니다. 백미를. 하이트 진로가 백미 이게 아무 가루로 어쨌든 이거 맥주 원료인가요? 다음에 분말가루인데 이게 분말가루를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메일유업, 기타 뭐 보령제약, 그 외에 좀 익숙하지 않은 잘 모르는 뭐 업체들이 이렇게 주르륵 있습니다.
분말가루는 분말가루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수입하는 것들이 되게 뭐 강초, 강낭콩, 건고추 냉이, 건사과, 건아몬드, 건자두, 건포도, 주로 이렇게 곶감, 냉동 감자, 냉동 망고, 냉동 산딸기, 녹차, 메론, 바질, 밤, 백미, 산초, 생강, 수삼, 양벗, 옥수수, 용담, 참깨, 찹쌀, 카레 분말. 카레 분말은 농심, 메일유업 이런 곳에서 수입을 한다고 그럽니다. 커피 원두는 롯데상강, 한국 레슬러. 여러분들 그 500원짜리, 600원짜리 그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원두일 것 같습니다. 추정입니다. 사실 확인은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코코아두, 주식회사 오리온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콩은 대상이, 콩은 일본을 거쳐서 미국산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콩가루는 웅진식품이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포도, 호박, 홍차, 후추. 여러분들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데이트나 오래간만에 가족이 같이 이렇게 이탈리안 식품 같은데 식당 같은데 가서 이렇게 몇만 원짜리 식당을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 옆에 후춧가루가 있는 거죠. 업체에서는 좀 비싸게 중국산이 아니라 일본산 갖다 놓았다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가령 그런 겁니다. 그 후추를 뿌리면은 그게 일본산 수입 후추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얼핏 본 농산물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하더라도 방사능 물질이 대기 중에 지금 뿌려져 있고 바다로 계속 매일매일 뿌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먼 미래의 일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일본에서 1년 전에 이렇게 바다에 뿌려졌던 그 방사능 바닷물이 돌아서 이제 한반도에 올 시점이 됐습니다. 일본은 지금 얼마만큼 그 오염이 되어져 있는지 저희가 잘 모르죠. 소위 안전하다라고 국가가 인정하는 소위 기준치라는 것도 한국보다 일본이 10배가 높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방사능을 10배를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쐬도 일본인들은 괜찮다라는 건가요? 어쨌든 근데 외부의 공기 중에 쌓여 있는 것보다 이것이 땅에 내려갔을 때 그 농도는 최소 수만 배 농도가 더 짙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식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토양의 오염이 다시 이렇게 벼나 시금치나 이런 걸로 농축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소나 돼지가 사료로 먹었을 때 역시 또다시 농축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농산물이라는 것은 밀양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입을 하지 말거나 어쨌든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접근을 차단을 해야죠. 근데 지난 수개월 동안, 최소 수개월 동안 누군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뭐 오리온의 정 초코파이를 만드는 그 오리온 회사가 일본에서 코코아두를 수입을 해 옵니다. 한번 좀 스스로 안전함을 증명을 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일 유업이나 여기 나오는 메일 유업은 우유만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육아 몇 개월 된 아기들이 먹는 분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분말가루가 뭐고, 그것이 어떤 제품에 얼마만큼 재료로 사용되어졌고, 그래서 얼마만큼 팔렸는지, 그에 대한 방사능에 대한 관리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국민들한테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채팅창엔 별 반응이 없으시군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뭐 민중의 소리에 기사가 나간 게 있나요? 민중의 소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사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정말로 심각한. 어제 제가 대구에 좀 갔다 왔었는데요. 대구에 갔다 와서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식사 시간에 같이 하면서 지금 한국에 원전 사업을 진행하는 분하고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하다가 울컥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토론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고리 1호기가 얼마 전에 멈췄고, 그것이 한 달 뒤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어졌죠. 저는 자세한 건 잘 모르니까, 다만 그 상태가 이렇게 제 말이 과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참으로 진짜 하늘이 도와서, 신이 도와서 대한민국이 지금 원전 사고가 크게 없이, 물론 이렇게 지금 지역 주변에는 그 암 발생률이 타 지역보다 3배 이상 높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말로 신이 도와서 한국이 큰 사고 없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일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 방사능에 노출되어져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무방비 상태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 혹시라도 물리적으로 가능한 어떤 유입 경로가 있고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이렇게 검사 시스템,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울컥함이 있네요. 네, 노래 하나 듣고 다음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Yeah, I'll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Oh, please
inside. It's such a feeling that my love I can't hide. I can't hide. I can't hide. Yeah, you got that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feel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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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 채팅창에서의 반응, 예, 감사합니다. 그, 아, 그, 농산물 수입업체들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산 수입, 중에서, 수산물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요 업체들, 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 롯데칠성, 메일유업, 일본에서 일본산 수입 축산물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그 수입해 오는 지역이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판매된 분유에서 세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유를 판매를 중단하고 했었죠, 작년에. 같은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수입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사이타마 현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 업체들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업체들이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일본, 이게 공식적이라고 해야 되나? 등급? 뭐, 이게, 등급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후쿠시마 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지역들, 일부 지역들, 또는 실제로 농도 측정을 해봤을 때 문제가 되어지는 지역들, 이게 등급, 레벨을 전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게 몇 단계 레벨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본 내에서 인지하는, 문제가 되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 업체가 얼마만큼 수입해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 업체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 롯데, 메일유업, 이런 곳들이 일본에서 인정하는 위험 지역에서 축산물들을 수입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뭐 이와테, 미야키현, 후쿠시마현, 군마현, 도치기현, 뭐 사이타마현,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분유, 연유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은 그 과자 같은 거 보면은 과자들에 보면은 이렇게 우유가 원료인 거 있죠. 유크림, 아이스, 그러니까 축산물, 그러니까
우유에서 젖을 짜서 일부는 뭐 이렇게 우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가공품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지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뭐 이렇게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본에서 그 일본 젖소들이 일본에 있는 그 젖소들이 만들어낸 그 유가공품들이 국내에 와서 국내 과자들이나 과자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곳에 원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있는 거죠. 수산물들은 뭐 지금 뭐 다른 제품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방사능 검사를 하는지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량이라고 해서 통과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활성화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량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그게 내가 시장에서 또는 식당에서 회를 먹는데 이 제품이 미량으로라도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알고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속에 들어가는 거는 미량이고 제가 알고 있는 제 상식이 틀릴 수도 있는데 암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이 우리들 세포에게 계속 충격을 주잖아요. 뭐 DNS 병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방사능이 나오니까 외부에 이게 체내에 피부에 방사능이 접촉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체내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세포들과 만나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그 미량이라는 그 기준치가 체외의 기준치인지 체내의 기준치인지 또 이렇게 그것도 성인을 기준으로 한 기준치인지 육아들 아이들 이 재료들은 분유를 만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그 유아를 기준으로 검사를 해봐야죠. 그 기준치가 도대체 나올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방사능 검사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식양청이나 이런 데서는 정밀하게 철저하게 검사를,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검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어쨌든 제가 아는 기사는 이런 겁니다. 컨테이너를 열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그것도 1%만.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좀 다 같이 좀 열받고 어떻게 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이런 사실들을 좀 널리 알리고, 당장 일본산 수입 식품들을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정말로.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업체들이, 리스트들을 우리가 좀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에게, 업체들 다시 한번 업체들에게 제대로 검사하는지 축산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우유, 야쿠르트, 롯데칠성, 메일유업 등 제대로 방사능 검사하고서 지금 제품을 만드는 건지 일본산 식품들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그 리스트를 그리고 그 방사능 검사를 확인을 했는지를 지금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답변할 때까지. 그를 위한 우리의 행동이 좀 필요로 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방송을 이렇게 못해서 이거 편집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또는 환경운동이나 홈페이지에 가도 있고요.
그 일본산 식품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관련된 뉴스나 좀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퍼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회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 좀 알고, 그래서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데리고 회식을 하는데 일본산 방사능 식품을 먹이는 그런 이렇게 참 처참한 처지는 되지 말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은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과자를 편의점에서 식품 할인 매장에서 과자를 사 먹이는데 그 안에 일본산 방사능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없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우리의 좀 변화된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그 GMO 문제도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좀 칠레산도 그렇고 바다 건너서 오면은 어쨌든 엄청난 농약을 뿌리죠. 말도 못 농약도 뿌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 뭐 농약도 뿌리고 유전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어쨌든 농약 뿌리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농약을 엄청나게 많이 뿌립니다. 뭐 많이 뿌린다고 합니다. 특히나 뭐 우리가 시장에서 신선하게 보는 딸기나 포도나 신선할수록 의심을 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한미 FTA가 되어지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반해서 로컬 푸드, 우리 주변에 있는 정부는 국민의 어떤 건강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 복지 예산 이렇게 건강보험료나 다 연결되어지고 하는 거니까 국민이 건강해야 건강보험료의 지출이 줄어들죠. 근데 정부는 그러면은 건강한 식품을 먹으라고 장려를 해야 될 텐데 그걸 한미 FTA가 체결되어지면은 하기 어렵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뭐 이렇게 좀 시간이 다 되어져 가는데요. 예, 오늘은 환경과 관련해서는 핵 문제도 있고 핵의 식품 문제도 있고 식품 문제뿐만 아니라 그 고리 1호기 특히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좀 아까 말씀드리다 참 말았는데 지금 하늘이 도우와사 이렇게 운행되고 있다. 제가 느낌은 그렇습니다. 고리 1호기에선 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번에 하늘이 도우와사 10분 만에 어떻게 복구가 되어졌지만은 복구 안 될 확률도 뭐 상당히 높은 그런 오히려 복구되어진 것이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우겨도 될 처지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한미 FTA 뭐 이번 총선 대선 그거는 다음 문제고 고리 1호기 저기 지금 경상남도에 있는 고리 1호기부터 가동을 중단시켜야 되고 그 상황을 제대로 한번 이렇게 따져봐야 될 처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죄송한데요. 한미 FTA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기 고리 1호기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는 건지 어쨌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이렇게 우연스럽게 가동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난주에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단일화를 하였고 내용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 한 달도 안 남은 이 앞으로의 일주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우리가 얼마만큼 온 국민들이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뭐 작은 차이를 넘어서 저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하나의 그 마음가짐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하나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속에서는 아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상처받는 분들도 있겠으나 더 크게 더 멀리 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렇게 선을 좀 지금 좀 허릿한 것 같습니다. 공천 이야기, 한나라당의 공천, 뭐 민주당의 공천,
아니라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좀 선을 긋고서 그 전선에 우리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중심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250여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쟁에 함께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3월 23일이죠. 3월 23일 날에 MBC, KBS, YTN 지금 현재 파업 중에 있는데요. 공동 집회가 열려질 예정으로 있고 규모 있게 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날 그 다음 주 금요일이죠.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10,000단 이상의 집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슈들도 같이 아마 하게 되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총선을 둔 마지막 날 아마 4월 7일 정도쯤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서울시청 광장으로 예정되어져 있는데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와 낙곰수 그리고 언론노조, KBS, MBC 노조 등 같이 집회는 아닐 것이고 아마도 FT 때 낙곰수가 여의도 방송을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방송을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4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규모 있게 서울에서 집회를 가집니다. 부산이나 지역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요. 매주 토요일날, 매주 금요일날 또는 집회가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역구 250여 곳 지역구에서 각각 싸움이 벌어집니다. 같이 함께 싸워 나갑시다. 4월 11일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